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2시간 정도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합격자 사례 분석한 부분은 이거는 파일로 들여서 보실 수 있게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설명회 몇 분 시청하셨냐면 거의 500분이 넘거든요. 그런데 이 제가 볼 때는 엄마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이게 바쁘면 안 들어와. 그래도 가만히 있으면 또 링크로 걸어가지고 제 착해가지고 다 보내주거든요. 그러니까 힘안 들이고 이게 공부하려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면 늘지 않을 겁니다. 공짜로 얻을 수가 없어요, 입시는. 그러니까 그 정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발품이 있고 하나는 손품이 있어요. 손품은 인터넷이겠죠. 발품은 직접 소리가 작아요. 소리를 올릴게요.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괜찮은가요? 어떠신가요? 맥스로 났습니다. 괜찮으세요? 이제 저 크게 하다가 이제 또 목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참여해서 길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인사드리고 오늘은 내용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 얼굴은 바로 비디오는 내리도록 할 테니까 필요한 거 메모지 놓고 열심히 적으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기슈 컨설팅의 대표를 맡고 있는 임성영 소장입니다. 오늘 설명회는 김희창 대표님과 함께하는 맥 에듀테크에서 주최를 하고 저와 김희창 입시 컨설팅에서 진행을 합니다. 지금 올해로 벌써 이게 6번째가 되는데 매달 진행하는데 이번 달은 벌써 2번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도 잘 부탁하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 목숨 걸고 열심히 할게요. 자, 그래서 고1, 2 어머님들은 이게 참 막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터넷을 많이 보실 텐데 인터넷 보면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맞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내용을 가지고 평택고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부모님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입시와 또 판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머니들 입장이 너무 괴롭죠.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그 제일 머리 아픈 엄마가 누구예요? 고3 있는데 고2 있거나 고1 있는 엄마들. 입시가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흐름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새 판으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처음으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좀 겸손한 마음으로 천천히 진행을 해보자고요. 자, 비디오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갑니다. 오늘 제목은 2028 대입 개편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고등학교 1, 2학년 부모님들 대상인데 중학교 어머님들도 들으셔야 돼요. 왜냐면 입시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알아야 고등학교 선택에 대한 근거가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언니 이 학교 어때? 옆집에 물어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집 애를 내가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옆집 애를 볼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 집 아이를 봐라. 그래서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입시를 근거로. 자, 제 이름은 임성영이고요. 여기 이메일 주소나 전화도 있으니까 이제 입시가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시면 제가 대기업 상담소는 아니지만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충실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와 저희 김희창 대표님께서 함께 작년에 진행했던 수시정시 입결 결과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시에 여기 두 칸이 더 있어요. 근데 아주대학교 밑으로는 넣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설명드리면 참 재밌는 사례들이 많을 텐데 시간이 없으니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보여드리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보여드리냐면 이 정도의 많은 아이들을 만났다면 적어도 저희에게 무언가 들을 수 있는 최소한의 이야기는 있으니 귀담아 들어주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설명회를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매달마다 진행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벌써 지금 3년, 4년째 하는 것 같은데 할 때마다 내용이 바뀌잖아요. 이게 참 입시가 괴로운 게 뭐냐면 맨날 바꾸는지 몰라요. 그러면 작년에 썼던 거 좀 쓰면 얼마나 좋아. 다시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새 판으로 만드니까 정말 힘듭니다. 손가락이 쥐납니다. 자, 갑니다. 오늘 알으셔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대입개편에 대한 이해 기본으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로 교과, 그 다음에 학종, 그 다음에 논술, 그 다음에 정시까지 해서 다 정리했어요. 그리고 보통 보면 인터넷에 보면 어머님들이 답답하신 게 15개 대학밖에 얘기 안 해요. 아니, 설명회 가면 서울대고대 연대만에게 얘기해서 그것도 기분 나쁜데 인터넷 뒤져봐도 15개만 얘기해.
그럼 그 밑으로는 누구 얘기하는 사람도 없어. 그래서 군대부터 서울 수도권의 에리카까지 다 정리하고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문득 그 떠오른 게 지방에 계신 분들은 저 광주 쪽은 건대 뜨고 전남대 뜨면 그 중대 이상 아니면 잘 안 가요. 그냥 전남대 남아요. 그러면 직업국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크고 또 아이들 입장에서도 내가 성적이 안 좋으면 지방 거점대를 가서 편입을 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취업을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일부러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종이 어차피 비슷하게 가니까 교과와 정시는 지방 거점대까지 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제 5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국 일주를 한 번 더 더했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학생부 관리의 비밀이라고 했지만 이미 알고 계신 내용들인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서 우리 아이의 학생부를 고도화시키고 입학사정관에게 매력적이고 경쟁력 있는 생기부로 만들 것이냐의 문제죠. 엄마들이 이제 답답할 때가 뭐냐면 애는 정말 힘들게 고생해서 만들어갔는데 이게 기록이 누락이 되거나 다 안 들어갈 때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지금은 선생님들이 정말 철저하게 기록을 해서 엄마들이 감동을 할 정도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관리하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낮에 두 분의 어머님 다녀가셨는데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여기 부록은 제가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못 다룹니다. 읽어보시라고 우리 어머니들 서울대 합격생 거 생각을 읽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시잖아요. 책에서 보지 않는 한. 그래서 서울대 합격생과 합격생 중에서 의대 합격했던 아이하고 그다음에 인문 계열 합격했던 아이 얘는 대구 한의대도 합격했던 아이입니다. 둘 다 일반고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서울대를 뚫을 때 어떤 로직을 갖고 있는지 보시면은 아하 이렇구나라고 해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두 아이 거를 전부 다 세트부터 분석해서 넣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디자인 이쁘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나 적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자, 적으세요. 수시는 스크래치는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거 막았는데 또 하시네. 잠깐만요. 화면에 스크래치 좀 하지 말아주세요. 스크래치 제발 좀. 이제 화면 손대지 않게 해요. 약속. 네, 참 잘했어요. 자, 갑니다. 수시의 정시화가 이루어져 있고 정시의 수시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에 수시는 정시를 보고 정시는 학생부를 읽습니다.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계가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얘가 만나가고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학생부 교과가 28년부터 보자고요.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이미 23년도부터 서울대는 어떻습니까? 정시에도 학생부를 넣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서울대는 교과 전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완제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자, 교과 전형에다가 서류를 집어넣죠. 고대 집어넣죠. 그 다음에 송대 집어넣죠. 그 다음에 또 어디 들어가 있어요? 한양대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시립대 들어가 있죠. 건대 들어가 있죠. 동국대 들어가 있죠. 그렇죠. 이렇게 서류가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저는 당연히 걸려 있죠. 최저가 안 걸려 있는 데는 어떻습니까? 면접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신한대학교, 수원대학교 이런 대학들. 그러니까 모호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경계가.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신이 나쁘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점핑 시킬 거야라고 하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학생부가 기본이 되지만 내신도 당연히 볼 수밖에 없겠죠. 정량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교과 전형은 정량이니까 특목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되겠죠. 그런데 서류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얘기는 조금씩 달라지겠죠. 근데 학종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량이 아니라 정성이니까 표준 편차도 볼 것이며. 근데 우리 아이들은 표준 편차가 없죠, 이제. 그럼 뭐도 봐요? 성취 비율도 보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적 인원수도 보겠죠. 평균도 보겠죠. A등급, B등급, C등급의 비율도 보겠죠. 전면을 보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평가제의 분할 원점수도 보게 되겠죠. 그럼 이 학교 시험이 어려운지 쉬운지 알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만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성대와 중대가 올해 어떻습니까? 최저를 넣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럼 서울대, 고대, 연대 최저 다 들어가고 성대 들어가고 일부죠. 일부 융합 전형이니까 그다음에 중대가 성장형 인재학에서 넣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최저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가림막이 필터링이 수능으로 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도 수능, 여기도 수능이에요. 여기도 수능. 그래서 입시의 시작은 수능을 기준으로 바라보자. 논술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자, 정시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대 들어가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고대 교과 전형 있죠. 그다음에 성대 다군 있죠. 한양대도 있죠.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연대 들어갔죠. 작년에 들어갔죠. 5%요. 그러고 나면 우리 아이들 때 28년도가 되면 외대 하나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15개 대학은 서류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류가 안 들어가면은 출석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와 비교과를 다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수시는 정시, 수능을 보게 되고 정시는 학생부를 읽는다. 이렇게 정의를 한번 재정의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입제도가 개편된 이 고교학점제의 기본은 뭡니까? 아이의 진로와 적성을 맞추어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는 게 고교학점제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면 등급이 안 나오면 등급 나오는 과목 앞으로 해춘모여하기 때문에 진로와 적성은 저만치 있고 내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신이 안 나오게 되니까 물리 선택 잘 안 하죠. 너무 적죠. 그다음에 심한 경우는 어떤 학교는 언매조차도 선택을 안 하는 학교도 있더라 이거예요. 등급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에? 왜? 너무 소수 인원이라 그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벌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등급에서 5등급이니까 쉽게 보면 대학을 믿겠냐고요, 내신을. 믿기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4등급이 2등급이라고 와서 우기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수능도 바뀐다 그랬어요. 통합형 수능으로 바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통합형 수능에 미적 빠져, 과탐 다 빠졌어. 그러면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무엇보다 지금보다는 어려운 시험은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쉬운 시험일까라는 겁니다. 그러진 않겠죠. 국어에서 판가름 난다고 골백번도 제가 더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매체 빼고 전부 다 들어가니까. 선택했던 언매와 화작 선택했던 것이 그러지 않고 이제 전부 다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위권도 마찬가지지만 중하위권도 이제는 국어에서 판가름 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 이제 명심하고 갈 거는 여기에 가면 이제 과목 선택에 대한 중요성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될 걸 해야 된다라는 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까요? 이게 수능이네요. 여기 확통이 있죠. 그렇죠? 어떤 학교는 확통을 2학년 1학기 때 끝내버리는 경우 있어요. 대부분의 일반고는 확통을 언제 끌고 가냐면은 내신과 수능을 같이 몰고 들어가니까 3학년 1학기 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 3학년 1학기 때 내신 대비하면서 수능 대비를 한다? 결코 수능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해라 마라 이 문제가 아니라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학교마다 교장 선생님의 철학이겠죠. 그리고 좀 갓방고다 하는 학교들은 확통이 이미 2학년 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안 들어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신 대면서 확통해서 수능 관리한다? 이거는 물 건너간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리 준비해라 이거예요. 미리 준비해라. 이거는 1학기, 2학기잖아. 이게 수원수투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어때요? 국어가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게 과목이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문학 매치 하나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 국어는 다 들어간다. 그렇지 않아도 국어가 등급이 안 나오는데 국어가 더 어려워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 우리 집은 자 적으세요 거기다. 우리 집은 국수집.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국수집. 국어 수업 집중반이다 이거예요. 국수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국어와 수학이 1등급을 찍는다라면은 나머지 다 이 나와도 서울대를 놓고 시작할 겁니다. 작년에 그렇게 서울대 다 보냈어요. 그렇죠? 자, 문제는 뭐다? 수학과 국어가 흔들리고 사탐이나 보통 이제 사탐에서 점수 나온 아이들이 많은데 그러면 적어도 국민대는 가더라 이거예요. 국민대는 가더라. 수학이 5 나와도 가더라. 지난번 정의 설명할 때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실제 사례를 그러니 없는 걸 갖다가 만들어서 거짓말하면 저 떼찌떼찌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지금 입장에서 1학년, 2학년이면은 내신 관리가 1순위고 수능은 국어 수학 집중을 해야 된다. 내가 영어 좋아한다고 영어만 딥다 파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have to do. 적으세요. 오늘 영어도 되네. 해야 될 걸 해라 이거예요. 해야 될 걸 해라.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이거 적으셨죠? 국어의 중요성 잊지 마라. 자, 지금 등급이 어떻게 나오냐면, 5등급 상대평가제와 그 다음에 절대평가제가
같이 병합돼서 나온다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고등학교 1학년 엄마들은 고정분할 방식, 중학교 때 90점만 넘으면 A등급 받는 거에 익숙해 있다는 얘기죠. 근데 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성취분할 점수 산출 프로그램이라고 울산시교육청에서 올라왔던 데이터를 참고해서 넣습니다. 이게 선생님들 연수 자료인데 여기에 보면 지필평가 분할점수 산출, 학기 말 분할점수 산출 내역, 최종 분할점수 산출 내역 있죠.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 보세요. 우리 아이들 뭐가 없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표준 편차가 안 나오죠. 표준 편차가 없으니까 이놈의 시험이 쉬운지 어려운지 알 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할점수로 대학에서 본다라면 이 학교는 시험이 분할 점수 A등급을 보니까 이게 낮게 형성돼 있네. 어려웠겠네. 너무 높은데, 그럼 이거 쉬웠겠네. 스쿨 프로파일이라고 옛날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에 넘어가니까 이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안다는 얘기죠. 누가? 입학사정관들은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 분할 점수 보면 그 학교의 시험의 난이도의 성향을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대학의 입장에서 보자고요. 9등급이 5등급 됐다. 내신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수능도 지금 통합 수능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중요한 과목들이 빠져있기 때문에 확통으로 헤쳐모여 하면은 이거는 이과 세상이 될 수 있겠구나. 문과는 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미적하던 아이들이 확통을 잡으면 보통 점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확통을 안 했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 필수로 들어가니까 확통해서 크게 고통받는 이과는 많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수능도 있는 그대로 믿기가 어렵네. 학생부는요. 뒤에도 제가 넣어놓긴 했는데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입시 프로그램 자체에 뭐가 탑재되어 있냐면 학생부 AI 활용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GPT를 이용해서 그동안 기록했던 내용들을 자동 생성해 준다는 얘기죠. 초안을. 그리고 거기에서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러나 정말 시간이 바쁘고 어려울 때는 AI로 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GPT가 뭐가 문제가 됩니까? 얘가 환각 증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지멋대로 써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져요? 퀄리티는 높아지겠죠, 당연히. 학생부의 퀄은 3년 전과 지금은 차원은 달리합니다. 전혀 달리합니다. 그만큼 선생님들의 노력도 열정도 높아졌다는 말이 될 것이며 AI가 가져온 변화도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면접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면접에서 검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신, 수능, 학생부, 면접 이 네 개의 축은 뭐 하나 뺄 수가 없는 자동차의 네 바퀴 축과 같습니다. 하나가 빠지면 자동차 둥그러 갈 수 있나요? 못 둥그러 가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 잘하라는 얘기냐? 지금은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라면 뭘 빼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마다 이제 점수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쓸 거냐라는 것을 하나씩 풀어가 보자는 얘기예요. 갑니다. 제 말씀 듣고 또 깝깝해가지고 고구마 10개 먹은 것처럼 하면 안 돼요. 자, 이거 보여드렸고 이거 중요해요. 자, 요 페이지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야 될 커리큘럼입니다. 커리큘럼인데 여기 노란 거 융합 선택 사과 있죠? 여기는 절대평가예요. A, B, C, D로 형성이 되는데 나머지는 전체 다 등급이 나옵니다. 이거 알고 계시죠? 그러면 그 이면의 모습을 가만히 뜯어보자는 얘기예요. So what? 어쨌다고 그게. 그러면 지금은요. 여기 일반 선택이 있고 진로 선택이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 진로 선택은 전부 다 A, B, C예요. 그러니까 A, B, C로 나오니까 보통 3, 40%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A만 돼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내신에 대한 부담이 없어. 그러니 뭐 할 수 있어? 수능 준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 애기들은요, 어떻습니까? 전부 다 내신 앞으로 헤쳐모여서 내신에 묶여 있다는 얘기죠. 뭐가 없다. 적으세요. 수능 준비할 시간이 절대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수능이 쉬워져서 문제되는 게 아니라 수능이 지금 수능보다는 쉬워질 가능성은 높지만 가능성이 높다 그랬어요. 그러나 물리적으로 수능을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나올 것이다. 그러면 누가 이길 것이다. 수능이 강한 아이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죠. 왜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바빠 죽겠다 그러는데. 근데 보면 뭐 하는 게 없거든? 근데 뭐 그렇게 바쁘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공부를 주댕이로 한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문제는 계획을 하라 이거야. 응? 왜? 내신을 3학년 1학기, 2학기까지 다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건 각자의 상황이 다를 거란 얘기예요. 제가 화두는 던져 드렸으니까 이제 어떡하자? 수능만으로 결판 나는 건 아니지만 수능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다라는 얘기죠. 왜냐? 아이들 입장에서 이럴 수 있죠. 엄마들 입장에서 들어보니까 어머나 정시가 대폭 줄었대. 그러면은 수시가 대폭 늘었으니까 내신 갖고 학종 갖고 수시로 끝내야 되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얘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다 뭐가 껴있다? 전부 다 수능이 껴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라는 메커니즘은 버릴 수가 없는 구조다. 얘를 버릴 수가 없다. 얘를 버리고 나면 합격선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뭐 해라?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 자, 다음. 요거 보세요. 여기에 대학에서 요구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등급 들어가죠? 성취 비율 들어가죠? 공평균 들어가죠? 수강자 수, 제적 인원 수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 포함해서 뭐가 가냐면 앞으로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지필 60, 수행 40 이럴 수도 있고 수행 60, 지필 우리는 줄일게 A등급을 높여야 돼. 그러니까 성적에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는 학교들이 많이 있죠. 왜냐면 가만히 보니까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데 여기 A를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희대 같은 경우에 어때요? A, B, C 갈 때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해놓고 우리가 A를 맞아도 등급이 3등급 나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36% 넘어가 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아유, 화면에 저기 좀 하시지 마시라니까. 자, 또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저 화면 좀 해주세요. 거시기 해주세요. 좀 손대지 말아주세요. 자, 사투리가 나와 버렸네. 까먹었잖아요. 어디까지 했나. 자, 자, 그러면 A등급 비율이 이게 과대포장되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학교도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너무 쫓겨나오면은 엄마들에게 항의 전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지필평가, 수행평가 비중이 들어간다. 수행평가 영역명이 들어간다. 프로젝트냐, 토론이냐, 보고서냐, 에세이냐 이런 것들이 영역명이 들어가죠. 그러면은 프로그램의 퀄리티가 떨어진다라면 이게 필요할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뭐 극단적인 예지만 고등학교 3학년 레고 조립하고 이게 공학 계열로 간다고 이게 써 있는 게 현실이니까 그게 의미가 있겠냐는 얘기예요. 레고는 초등학교 때 끝나는 거지. 그다음에 분할 점수, 원 점수가 다 들어간다 이겁니다. 분할 점수. 앞에서 이거 보여드렸던 내용 있죠? 요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없어도 알 수 있는 근거는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보다 과목 개설 유형도 다 들어간다. 이게 온라인이냐 공동교육 과정이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학은 알 수 있게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2028, 2029 대입에 고1, 2가 지금 치료되는 1차, 2차잖아요.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 참 제일 불쌍해. 왜냐면 완전히 다른 시스템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입결이 의미가 없잖아요. 새 판으로 짜야 되는데 그래도 변치 않는 것보다 대학은 뭘로 간다? 성적으로 가는 게 아니다. 대학은 뭘로 간다? 적으세요. 대학은 등수로 간다 이겁니다. 인원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등수로 끊어져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추합이 됐건 뭐가 됐건 등수로 끊어져 가는데 입시가 아무리 바뀌어도 상위 10% 이내는 그러면 몇 등급이 2등급이잖아요. 지가 원하는 대학 간다 이거요. 응? 그러지 않습니까? 허황된 꿈만 안 꾸면 된다 이거예요. 대신에 집중적으로 본인이 해야 될 길을 걸어가면 된다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정시 40%가 붕괴됐다. 지금보다 줄었죠. 지금 40% 전에 문재인 정부에서 공정성 시비 때문에 묶어놨잖아요. 그러면은 수시 2월이 넘어오게 되면은 고대가 9% 정도 되니까 보통 3, 4% 정도 넘어온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상당수 됐는데 이제 37.8% 심한 경우에는 동국대가 29%까지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자유공모대학으로 해서. 그래서 수시 비율이 정시 비율보다 더 커지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추세가 될 거고 두 번째 정시 학생부가 전면 들어간다 어디만 빼고 외대만 빼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만 봐야 될 거냐 오늘은 속사를 살펴보자고요 왜냐하면 정시를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이 안 들은 분들은 정말 억울할 겁니다 이걸 속사를 까 뒤집어 놓고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진짜 서류가 다 들어가서 이 서류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질 거냐 아니면 이걸 피할 수 있는 다른 로직이 있느냐? 이걸 찾자 이거예요. 찾자. 그다음에 교과 100이 소멸됐다. 서울대는 원래 교과가 없으니까. 소멸됐다. 15개 이내에서는 다 들어간다. 서류가 출석이 됐던 정성 평가가 됐던 다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과도 집어넣고 하니까 그래서 내신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학종이 다변화된다는 것은 예를 들면 면접만 있었는데 서류를 만든다거나
서류가 있었어요. 면접도 있고 서류도 있어. 근데 이 서류를 폐지해 버린다거나. 그럼 그런 대학이 어디가 있습니까? 면접 새로 만든 게 홍대가 만들었죠. 코딱지만큼이에요. 23명이에요. 근데 뭐든지 가능성은 열리니까. 그다음에 또 서류 없애버린다고 어디 있어요? 한양대고 시립대고 서류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연대는 화루하고 국제형인제 이렇게 나눠져 있던 것들을 재구조화해서 어떻게 했어요? 종합인재와 탐구인재로 해놨어요. 그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이 차이가 뭐냐? 최저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문제는 뭡니까? 최저가 있냐 없냐를 어머니들은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애가 내신이 어떻게 돼? 서류가 어디에 와 있어? 이거 보는 거죠. 근데 본질적인 건 뭡니까? 수능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류를 쓸래 아니면은 최저가 걸려 있는 걸 쓸래의 기준은 수능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필터링의 거름막은 뭐다? 수능이다라는 얘기예요. 수능이다. 면접이다. 우리는 면접에 강해 약해. 이걸 따지기 전에 수능이 되냐 안 되냐가 1번 타자란 말이야. 아니 아무리 저 면접을 잘 보면 뭐해? 이전에 서울대학교에 면접에 갔어요. 면접에 갔는데 지가 책을 썼던 교수님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자소서가 있을 때네. 아, 교수님이 얼마나 기뻐? 자기가 쓴 책을 내가 갖고 와서 이거 막 아주 자세하게 썼으니까 애가 나와서 뭐라 그래요? 면접이 너무 기뻤어요, 선생님. 너무 잘 됐고요. 될 것 같아요. 제 엔장. 아,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최저를 못 맞췄어요. 최저를. 서울대학교 최저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면접 잘 보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만만의 콩떡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 본질적으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갈 건 뭐다? 여러 가지가 바뀌어 있지만 수능의 중요도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인원수를 한번 따져보자고요. 얼마나 늘고 줄고 했나 보자고요. 자, 2027하고 2028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자,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볼 텐데 전체적으로는 교과가 1,500명가량 늘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학생부 종합도 2,700명이 늘었네요. 수능은요. 1,400명이 줄었네요. 그럼 어머니들 여기 잘 보세요. 정시에 보니까 수능 위주 있고 실기 위주 있고 교과 있고 종합 있고 처음 보시죠? 그러죠? 어머나? 정시에도 교과가 있고 종합이 있어? 이렇게 반문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인원수가 적어서 그러지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런데 이걸 많이 안 쓰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뿐이지.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은 이쪽에 있잖아요. 수능 위주에 예체능 하는 아이들은 여기에 갈 거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어머나 세상에 1,400명이 줄었어요. 근데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볼 문제가 아니라 권역별로 나눠보자고 이렇게. 그죠? 수시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눠보자고요. 비수도권은 가만히 보세요. 경기도로 넘어가면 뭐가 제일 많이 늘어나? 교과가 제일 많이 늘어나. 그 다음에 뭐예요? 종합이야. 논술은 원래 없어, 논술은. 부산대나 경북대 이런 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수도권에 보니까 교과 대신에 종합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논술이 늘었어요. 자, 명심. 아, 교과가 줄고 종합이 늘고 논술이 늘었구나. 그러니까 종합해. 그 얘기가 아니라 아니 낚시를 하려면 물고기가 많은 데다가 낚싯바늘을 던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준비된 상태로 하라는 얘기지. 정시 보자고요. 정시는 비수도권 넘어가면 없어요. 원래 직업국 빼고는 안 뽑아 거의. 예를 들어서 이 사립대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2명, 3명 이렇게 뽑는 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충원을 못하면 운영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수시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시에서 수도권을 보니까 수능이 960명 줄었어요. 줄긴 줄었죠. 자, 그러면 이것만 보고 빵집에 불난 듯이 하지 말고 예를 보자고요. 우리는 15개 대학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 지금 설명에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재밌는 게 중학교 엄마들은 이게 꿈이 커. 응? 이게 중대 이상 되고 그 초등부 제가 설명회를 지난번에 2주 전에도 했는데 진짜 재밌어요. 초등부 엄마들은 우리나라의 대학이 3개밖에 없는 줄 알아. 진짜 웃겨. 응? 뭔 얘기만 하면 애가 방학교도 영재인 줄 알아요. 자, 넘어가요. 자, 여기 보니까 정시가 어때요? 37.8%예요. 학종이 37%고요. 교과가 12%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앞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교과가 1번 타자니까 교과 나쁘면 못해. 이게 아니죠. 자, 그러니까 공부의 순서를 잡아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아이들이 정시를 쓰는 게 아닌데 정시가 가장 많아요. 15개 대학은. 그러면 15개 대학을 가려면 정시가 기본 바탕에 깔려야 되네. 정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구조만 보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교과보다 학종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논술은 교과하고 얼마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지금 2027이나 2028이나 비슷하다 이거. 여기 2027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 40%야. 지금 고3 엄마들 들으시는 분들 계실 거니까. 그다음에 여기 35%예요. 11%죠. 약간 늘은 거예요, 이게. 그다음에 노출도 늘었잖아요, 이게. 그래서 순서로 보면 수능, 학종, 교과, 논술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예요. 15개 대학은. 그럼 나머지는 전국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과. 그죠? 교과가 1번이요. 그러니까 내신 나쁘면 대학 못 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은 일면은 맞고 일면은 틀리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국에 있는 대학 다 쓸 거 아니잖아요. 자, 이제 이거 이제 가슴 아픈 거 남았네. 지금은 아직 성적표에 중간고사만 받았기 때문에 이게 등급이 안 찍혀 나오잖아요. 근데 계산해 보면 나온다 이거예요. 퍼센테이지가 나오니까. 근데 이게 광주진여뿐만 아니라 경기도 경기진여, 부산교육청, 그다음에 대진대 이렇게 네 개 기관에서 발표를 이미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종합 정리한 걸로 지금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 그냥 한번 보자 이거요. 예를 들어서 여기 1.7, 1.5 정도 보세요. 1.5 정도면 서울대 쓰겠죠. 그다음에 1.78 정도면 이게 어딥니까? 중대 쓰고 한양대 쓰고 성산 쓰겠죠. 그게 1.15요. 얼마나 잔인하냐 이거요. 그렇죠? 그다음 보세요. 여기 2.89 이게 2.7, 2.8이면 이게 어디냐면 상명대학교란 말이에요. 상명대학교, 명지대학교. 근데 1.75요. 우리 애 지금 내시는 거 얼마인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3.45는 뭐가 네 2.0이네. 2.0이면은 다 2 찍으면 2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45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예요? 경기대학교 가천대학교 라인이잖아요. 수원대학교 라인. 그럼 학종으로 쓰면 조금 더 올라갈 거고 3등급이면 어디예요? 2.9면 4.95네. 답이 안 나오네 그러면. 답이 안 나와. 자, 그래서 이 5등급을 9등급으로 변환을 하고 나면 아이들이 충격을 세게 받는데 지금 이 기말고사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남아있는 한 달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좀 쏟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 절대적 공부량과 물리적 공부 시간을 확보를 해라. 그래서 제발 스마트폰을 좀 내려놓자. 인스타와 유튜브를 좀 내려놓자라는 얘기죠. 아, 유튜브 안 보면 어디 뭐 부러지나? 어? 인스타 안 하면 어디 손톱이 빠져요? 근데 이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극복을 못하면서 성적을 올리겠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속지 마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한 달만이라도 자기 극복 과제를 분명히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힘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놈들이 이제 머리가 굵어갖고 18살, 19살 먹으니까 말을 안 들어. 그잖아요.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뭐라고 하면 시시를 웃기나 하고 말이에요.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공부는 누가 잘한다? 철도네가 잘한다. 철도네가 잘한다. 철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뒤 좌우 사리 분배를 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건데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중학교 2학년까지 치료될 입시는 현재 고3과 중학교 1학년 사이에 낑겨 있는 브릿지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32학번이잖아요. 지금 고3, 고1, 2 엄마들은 중학교 1학년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늦둥늦으면 있을 거고. 근데 뭐가 바뀌나 정도는 보라고요. 수능이 5단계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내신도 이미 5단계로 어떻게 하겠대? 절대평가로 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두 개 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격고사화가 되는 거예요, 수능이. 그다음에 선원 술령이 도입이 된대요. AI 채점이 들어오고 그러면 AI 채점을 100% 신뢰할 수 있을 거냐의 문제가 벌어지겠죠. 왜? 환각 증상이 있으니까. 같은 내용인데 어떤 애는 잘 주고 어떤 애는 안 줘. 지멋대로 한다고 애 불러다 놓고 너 이따구로 하면 되겠어라고 혼낸다고 네 알겠습니다. 얘가 이러냐고요. 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영어 특기 평가 빠집니다. 이거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잖아요. 그죠? 비행기도 못 뜨고 말이에요. 출근 시간 뒤로 미뤄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행평가로 대체한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수시 정시가 지금은 9월, 12월 말 1월 이렇게 있는데 이걸 통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시는 이 과정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수능 절대평가, 내신 절대평가로 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28년 2월 달에 공식 확정이 된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렸다 보시고 큰 틀의 흐름은 정해졌다. 애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 자, 중요한 건 이제 전형별로 들어갈게요. 이제 지금부터 좀 빨리 가겠습니다. 교과 전형 갑니다.
교과 전형을 난 안 쓸 거야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모든 거의 기준은 내신에서 시작하니까 그럼 여기에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정성평가가 전면 도입된다 그랬죠. 우리는 성적이 좋고 나쁘고 떠나서 모두가 다 15개 이상을 지금 꿈을 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들도 변경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는 거. 그리고 출결까지 다 있다. 출결이 왜 들어갈까요? 1학년 때 멀쩡한데 3학년 2학기 9월 달 넘어가면 학교를 안 가 애들이 미인정 뭐 결석 막 조퇴 이런 게 버글버글해요. 어? 시끄러워서 집에서 공부한다고 안 가버리거나 아니면 집에 가서 잔다고 학교에서 자면 허리 아프다고 집에 가는 놈도 있고 저 별 경우 다 봤어요. 안 믿기시죠? 그렇죠. 이게 교실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다 이거요. 근데 이게 없어질 겁니다 이제. 왜? 출석이 다 들어가네? 그러면 2학기 때 수업을 안 해요 거의. 그렇죠. 자습하지 않습니까? 3학년 2학기는. 그래서 수업을 안 하더라도 수능 준비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면학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되면 이거 머리 아파질 겁니다. 그리고 이 5개 대학은 어디예요? 여기가 안 들어갔던 데가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디예요? 연대, 서강대, 이화여대, 외대, 홍대 5개 대학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세요. 교과가 100% 소멸이 된다고 그랬어요. 전형이.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위험하긴 한데 이게 어디 15개 대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출결 반영이 급부상한다. 서강대 10%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딩을 하더라도 학교 가서 쓰러져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정성평가 비중이 확대돼요. 어마무시합니다. 여기에 40%, 40%, 30%, 20% 이렇게 됩니다. 서류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제가 며칠 전에 서울시립대에서 나왔던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에 25년도 입결 데이터를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2.3, 6.4 이게 거의 뭐 4등급까지 차이가 난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 사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최저가 변하는데 고려대는 별표를 해야 되겠네. 여기 화면에 별표하지 마세요. 노트에 별표하세요. 자, 고려대학교가 최저를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는 학추, 즉 교과 전형을 쓰고 나면은 하고 학종을 못 썼다 이거요. 근데 그걸 열어놨어요, 이제. 그러니까 복수 지원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자고요. 최저가 폐지됐다? 그러면 내신은 좋은데 수능이 약한 아이들, 여학생들, 그리고 지방 아이들 대거 몰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신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그렇죠. 이거를 한번 고민해 봐라 이거야. 그다음에 거꾸로 딸 가진 분들은 고민해 봐. 자, 이화여대가 이합 본데 뭘로 넘어가? 헉, 어머나 세상에 삼합칠로 강화시켜 버렸어요. 그러면 이합과 삼합은 차원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건대가 수능을 가지고 왔습니다. 건대는 지금 교과에 최저가 없죠. 그렇죠. 최저가 없어요. 그런데 최저가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필터링 일참하게 생겼네. 뭐가 걸린다. 서류도 좋고 내신도 좋아. 최저가 안 돼. 아웃되겠죠. 홍대는요. 올해부터 2합으로 내렸어요. 3합 8에서. 그러니까 내신 올라갈 겁니다. 이건 뻔합니다. 연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되나요? 지원 자격만 교과 가지고 5배수로 늘려놓은 다음에 서류 갖고 20% 걸러내겠다 이거예요. 여기 있죠? 연대.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유일하게 다단계 전형으로 뽑습니다. 고대요 서류 20% 들어가요. 폐지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서류가 확대되겠지? 그다음에 성대요 정성평가 30이 들어갑니다. 교과는 정량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강대학교를 적어놔 보세요. 왜요? 출결이죠. 그러면 출결을 성실하게 했던 아이들은 출결 빵꾸 안 나니까 10% 먹고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결국엔 뭘로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교과로 판단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 서류가 안 들어가니까. 비교과에 출결밖에 안 들어가니까.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정성평가 40% 무지막지합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화여대 얘들은 더 찢어놨어요. 출결 5%에 서류 15%야. 자, 그다음 가볼까요? 시립대 높아졌죠. 외대 높아졌죠. 자, 그다음 어디 있습니까? 홍대 동그라미 해보세요. 그러면 서강대하고 홍대하고 중대요. 중대도 출석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이 홍대가 5%야. 출결이 심하진 않죠. 그러면 교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인 건. 그러니까 서류가 다 들어가는데 이게 얼마나 파괴력이 클 거냐 작을 거냐는 가늠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출결에 문제가 안 벌어지고 성실도가 담보가 된 아이들은 결국에 내신으로 끝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뭐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최저가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화여대처럼 이렇게 삼합칠이 되거나 건대처럼 최저를 도입하거나 하게 되면 문제가 벌어진다는 얘기죠. 자, 15개 대학 밑에 나왔습니다. 15개 대학 밑으로 보면은 뭐가 이상하죠? 다 교과죠. 국민대, 세종대, 가천대, 동덕여대, 서과기, 항공대, 에리카까지 전부 다 교과 10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과 바뀐 게 없다.
출석 5%에서 10%입니다. 이것도 문제는 크게 벌어지지는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숭실대는 서류를 10% 가지고 왔다. 그렇죠. 인하대 보세요. 인하대 출결 5%에 봉사활동이 있네. 자, 봉사활동은 크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렇죠? 외부활동 많이 못 집어넣으니까. 그러면 원하는 건 뭐냐면, 나누는, 여기 제가 지금 리듬을 잊어버려요. 여기 좀, 저거 좀 하지 좀 말아주세요. 그렇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화면에서 손을 떼주시기 바랍니다. 노트에 손을 붙이세요. 노트에다가. 자, 그래서 5%니까 아마 여기에서 문제되는 아이들은 크게 벌어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뭐다? 교과백이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지방거점들 한번 볼게요. 여기에 몇 개 대학이 문제가 돼요. 특히 부산대학교가 좀 복잡해지는데 부산대를 보면 교과 80에 학업 역량 20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학업 역량에서는 선택 과목도 볼 것이며 성실성이면 출석이겠죠. 교육과정 이수에 대한 것도 보겠다 이거야. 그러니까 과목 이수가 안 맞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위계 질서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과목의 위계. 두 번째 신설한 게 뭐냐면 탐구 전형을 신설했는데 여기 보세요. 재밌죠? 7배수에서 10배수야. 가천대가 지금 7배수잖아요. 이렇게 해서 1단계 성적을 가지고 교과 역량 면접을 봐서 40%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면접이 들어가면 점수가 어떻게 될까? 내려가겠지. 7배수를 뽑잖아요. 과별로 10배수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아이들이 부산대는 좋아합니다. 경북대도 좋아하죠. 교과에서 충실도 2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충남대학교는 교과 100인데 의예 수의 약대 메디컬 라인만 어떻게 들어간다? 정성평가 20%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보면 나머지 대학은 지방 거점 대학은 변동사항이 없는데 세 개 대학만 변동사항이 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머니들은 종이 한 장으로 보이지만 이거 한 장 만들려면 다 뒤져야 되니까 거의 4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걸려요. 자, 출석을 여기 정리해놨으니까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아이가 몸이 약하니까 조퇴를 많이 하거나 늦잠 자고 병원 들렸다 가는 경우 있죠. 이게 반복되면 불성실한 걸로 낙인 찍힐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 무단이나 미인정 이런 게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는 거. 자, 연대 아까 5배수 뽑아놓고 서류 20%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위권도 서류의 벽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제. 왜냐면 내신이 극단에 있는 아이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류가 좋으면 교과가 조금 부족해도 이걸로 극복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볼게요. 자, 건대 보자고요. 건대 3화8이 들어왔습니다. 건대가 지금 어떻습니까? 최저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수의회가 올해 5명 뽑는데 미적용이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 3합4가 들어오잖아요. 3합4가. 그리고 3합8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거 상당히 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국대는 잘 들으세요. 여기 등급과 성취도야. 성취도는 잘 받아야 된다. 왜냐면 2등급 보니까 2등급에 A 맞으면 상위를 하고 3등급에 A 맞으면 중상규야. 그런데 1등급에 C를 맞으면 중상위야. 그러면 얘하고 같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경희대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등급은 3등급인데 A가 나왔어. 근데 A를 1등급, B를 2등급 이렇게 계산하면 A에다 2를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동국대가 8명이 있어요. 올해 또 8명이 적용이 될 텐데 학교별로 추천 인원이 8명이란 말이에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동국대학교 추천서를 받으면 아이들은 이걸 합격증으로 착각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치열한 경쟁에 1단계 통과한 것이지 가서 가야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거 좀 참고하세요. 이게 8명 이게 폐지된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건국대는 전 과목 봤던 거에서 상위 20개만 본다. 그다음에 여기 3합 8이 나왔으니 어떻게 된다? 결국에 수능의 필터링이 될 것이다. 어, 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다음에 홍대도 어떻게 된다? 추천 인원이 10명 있는데 이게 사라진다. 그다음에 독특한 게 성취도와 등급을 동시에 같이 반영한다 이거야. 동시에 같이 반영한다. 그리고 최저는 이미 올해 완화됐기 때문에 요즘은 참고하시면 되고 홍대의 변화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환산 등급을 보세요. 여기 환산 점수 보면은 A, B, C에서 10점, 9점, 7점, D는 오지 말란 얘기죠. 6점이니까. 근데 C가 3점 차이야.
극복하기가 쉽진 않겠죠. 그러죠. 그래서 이 점수의 폭도 ABC에서 최대한 A를 맞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A를 맞도록. 아무리 그래도 B는 맞아야 된다. 1점이니까. 그렇죠? 자, 영어 환산점도 중요하다. 왜? 여기 보니까 점수 차이가 확 벌어져요. 3등급은요. 그럼 무슨 얘기야? 야, 2등급은 맞고 와야 되지 않겠니? 이 얘기네, 지금. 자, 그래서 여기는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요.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교과 전형 정리합니다. 최종적으로. 100% 소멸됐다. 이거는 15개다. 나머지 대학은 여전히 출석의 비율과 정성평가의 비중은 10%에서 5% 정도 있다. 그리고 교과 100이 여전히 남아 있다. 부산대가 좀 복잡해졌다. 그다음에 출결이 변수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이 있겠죠. 마지막에 가서 동점자 커트 기준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성실하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서류의 비중이 높은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일단 뭐다. 최저도 최저지만 서류의 경쟁력이 담보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연대 5배수 뽑는다. 수능 최저 건대와 이화에다가 생겼다. 지금 대학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종에다가 뭐를 집어넣었어요? 중대와 성대가 학종을 집어넣었죠. 왜 그래요? 이것저것 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객관화된 수능으로 걸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대학들이 다 최저로 올려보세요. 그럼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은 어떻게 뭐 교육부에서는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자율공부를 대학이 92개 대학이 있단 말이에요. 500억 넘게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최저를 묶어놓겠죠. 그러면 안 올립니다. 그럼 착시 현상이 벌어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능 충족률이 올라가겠죠. 수능 충족률이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평가가 많아진 데는 서류평가의 퀄리티가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는 수능 충족률이 올라가면 내신이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누르면 다른 게 붉어지는 풍선 효과가 벌어질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 수능을 기본에 깔아두고 내신 관리 철저히 해라. 그리고 이에 수반된 학생부 관리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가서 면접에 부르면 50%까지 가니까 면접 충실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다음 종합갑니다. 종합의 면접을 보면 홍대가 면접이 없었는데 면접을 만들었고요. 물론 인원은 좀 적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시립대가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정리할 것들이 많은데 자, 보자고요. 학종은 늘어나는 추세다. 라는 거 하나 보았고 두 번째, 면접 비중이 늘어난다. 또 하나는 뭐였다? 서류형과 면접 협의이 이완화된다. 그러면 서류형에는 최저를 거는 대학도 있지만 안 거는 대학도 있다. 그러면 면접은 어떻게 됩니까? 면접에 걸리면은 점수는 내려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입결만 보고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경희대가 면접으로만 뽑았는데 서류형을 나눠서 뽑아요. 그러면 면접형의 입결이 어떻게 될까요? 인원이 줄어들겠죠.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줄어들겠죠. 왜? 일부가 서류형으로 빠져나가니까. 그러면 입결은 인원이 주니까 덩달아 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7년 입결만으로 무언가를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수능의 차별화라고 말씀드렸는데 최저의 종합전형에 연대에 학종에서 종합인재는 최저가 있어요. 탐구는 면접만 있고 최저가 없어요. 서강대는 서류 100이에요. 그런데 일반 2에다가 뭘 걸었다? 삼합 7을 걸었어요. 여전히 면접은 없죠. 그러면 서강대 쓸 정도의 아이들이 고대 쓰면서 하단에 서강대를 쓰고 한양대까지 내려갈 때 서강대를 이과는 피해버리겠죠. 왜요? 잘못 오면 서류가 덜커덕하냐 사업실 맞춰서 걸려들면 이거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납치되는 사태가 벌어지니까 서강대는 이래저래 계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방에서 올라오는 아이들 중에 아이고 난 서강대가 로망이에요. 그러면 써야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입장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제 말씀은. 그다음에 서울대가 어떻다 아시겠지만 서울대는 교과가 없잖아요.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는데 직윤의 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 그다음에 정시의 직윤이 없어졌다. 그러면서 일반 뭐 했다? 종합 전형의 직윤을 늘린 거예요. 정시의 직윤이 사라지고. 그렇죠. 그리고 누가 못 오게 했어?
특목자사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반고와 자공고밖에 지원을 못해. 그러면 재학생 보호막이죠. 그런데 뒤에 보면 재미난 게 뭐냐면 여기에 지금 학종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아까 교과 전형에서 제가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뭐냐면 15개 대학을 보면 거의가 다 누구만 뽑는다? 재학생만 뽑는다. 지금은 상대가 올해 재수생을 뽑는다 그랬어요. 그건 내년 넘어가면 28년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 재학생만 뽑는다 이거예요. 교과는. 그러면 다행이죠. 그러면 재학생 입장에서 교과로 먼저 승부수를 걸어야 되겠지. 왜? 학종에 가면 재수생도 오고, 근데 또 대학은 재수생들은 학종으로 많이 좋아하지는 않네. 정시에 가면 형아들한테 밀릴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재학생 보호막이에요, 교과 전형은. 재학생 보호막. 응? 재학생만 뽑는다고 결정을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학종을 보자고요. 제가 아까 교과에서 빼먹었지 말씀드린 거예요. 서울대를 보니까 지역균형과 일반 전형이 있어요. 지역균형은 이게 추천 전형이란 말이야. 3명이라 그랬죠. 3등 해야 된다는 얘기네. 3등. 맞죠? 최저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면접이 강화되겠지, 이제. 그렇죠. 성적이 좋은 아이들. 그러면 서울대 쓸 정도 되면 생기부는 어느 정도 고칼로 온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면접이 중요해진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도 보면 이제 면접이 50이다 이거예요. 그죠? 지금 원래 50이야. 그런데 그 면접을 유형을 세분화했어요. 세 가지로 나눴다. 이거 뒤에서 좀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연대 학종도 똑같아. 탐구형은 뭐가 달라? 4배수, 4배수 1단계 뽑아놓고 면접이 30이냐 40이냐의 차이야. 근데 얘는 최저가 없고 얘는 최저가 걸려 있단 말이에요. 고대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학업우수에 원래 면접이 있었어요. 그런데 면접을 없앴습니다. 없애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사합할 걸리면 최저만 맞추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합격해서 끌려 들어가는 경우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작년에도 납치된 애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해놨냐?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여기 면접이 20%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사합8이 아니라 뭘로 됐어? 사합9로 하나가 완화됐어요. 그러니까 수능 충족률은 올라갈 것이다. 아이고, 고대는 납치돼도 괜찮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또 고대 납치되면 납치된 애들은 그 나름의 아픔이 있어요. 재수해야 되니까. 자, 계적은 뭐가 있다? 면접이 있다. 고3은 현재. 근데 계열적 합은 주로 누가 와? 특목자사가 오겠지. 예? 그렇죠. 계열에 적합한 애들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건 여기에 면접이 폐지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서류백으로 넘어간 거예요, 사실은. 서류백으로 참고하시고요. 경희대학교 아까 말씀드렸어요. 면접형이 있고 서류형이 있고 서강대 서류 기반인데 최저가 2는 걸려 있다 말씀드렸고 한양대는 학업형과 면접형이 나눠진다 라고 말씀드렸고 학업형은 3합 7이 걸려 있다. 그러면 수학이 필수니까 누가 유리하다? 이과가 유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시립대와 한양대의 특징은 뭐였다? 서류형을 폐지시켰다. 서류가 없어졌다. 면접이 늘어났다. 그러니까 시립대는 면접을 늘려버린 거예요. 50으로. 응? 자, 동국대도 5배수 뽑아갖고 면접 40까지 해서 30에서 40으로 늘렸어요. 자, 이거 참고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정리되셨죠? 자, 변화된 거 서울대 한번 볼게요.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최저 없어졌다. 특목자사 못 들어온다. 인원 3명으로 늘렸다. 좋지 않나요? 우리 아이한테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면접이 직유는 심층 면접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세 파트로 분류시키는 거예요. 분석적 주제 토론, 심층적 문제 해결, 융합적 과제 수행. 이거는 모집 단위별로 분류돼 있어요. 인문사회, 그다음에 여기는 수학 A, 수학 A는 뭐예요? 수학 A는 수학교육, 수리과학부 이런 데 응용통계 이런 데를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순수과학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수학 B는 공학이나 아니면은 경영 이런 데를 말하겠죠. 생활과학 이런 데. 그래서 융합과 관련 데들은 융합적 과제 수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접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면접이 중요한 시대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연대는 아까 최저가 걸려 있냐 안 걸려 있냐? 면접의 비중이 10%가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어요. 10%가. 그러면 탐구형인지는 성격을 보세요. 주로 탐구라고 하는 데는 뭡니까? 어느 특정 영역에 집중돼 있는 거예요. 수학에 집중돼 있다거나 아니면은 국어나 언어에 집중돼 있다거나 그런 특목자세의 가능성이 높겠죠. 걔들 최저 못 맞출 가능성이 있잖아요. 외고 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자사고는 그나마 나오는데. 그다음에 과고 애들이요, 영재고 애들 수능 대비 해요, 안 해요? 걔들 모의고사 시험 안 본다고요. 그러면 수능 대비는 독립군이 돼서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지. 탐구형 인재로. 그러니까 구분 지으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이 최저가 걸려 있냐 안 걸려 있냐에 따라서 지원 집단의 성격이 달라질 거다는 얘기예요. 다음. 그러면 일반고는 못 쓰냐? 쓸 수야 있겠죠. 쓸 수야 있죠. 최저가 약한 아이들, 생기부가 고퀄인 아이들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죠? 영어 중점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중학교 엄마들이 있겠네? 자, 자사가기에는 너무 불안해. 그러면 일반고로 가자니 머리가 아파. 그러면 어디를 선택해요? 특성화된 학교를 찾으면 되잖아요. 과학 중점 학교, 영어 중점 학교 찾아보세요.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네. 자, 고려대학교 아까 학우와 궤적 구분해 드렸는데 궤적은 면접이 없어진다 정리하세요. 학우는 면접이 생긴다. 그리고 여러 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학추받고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립대 서류 폐지됐다. 자, 이거 중대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중앙대학교가 탐구형 인재가 있고 융합형 인재가 있고 성장형 인재가 있어요. 올해 성장형 인재가 처음으로 생겼는데 성장형 인재가 이제 3합 6을 걸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 때부터 세 개의 과정으로 학종을 분류를 합니다. 어떻게? 코어, 올, 업 이렇게 했어요. 자, 영어를 썼는데 코어는 이름이 탐구하는 학종이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탐구하는 학종. 이거 드릴 테니까 안 찍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보세요. 모두의 학종. 이건 뭐겠어요? 모두의 학종이란 건, 야, 너도 오고 다 와봐. 일단 이런 거잖아요. 여기 보면 다양한 관심사 고교 활동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계열 관심 과목 집중이에요. 그럼 이거 뭡니까? 냄새가 나죠, 좀.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최저가 없잖아요. 얘도 최저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데 두 개의 성격이 다르다고. 얘는 어느 특정 영역에 집중된 아이들. 얘는 육각형. 육각형이라는 건 뭡니까? 아이들이 여섯 개의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는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아, 균형적인 아이. 그럼 누구예요? 주로 균형적인 아이들은 어디에 있어요? 일반고에 있잖아요. 이렇게 두 글자로도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쉽게 이해를 하자면. 그 다음에 또 하나. 수능이 강점인 애들 누가 있어요? 최저 있는 학종? 그렇죠. 최저 있는 학종. 여기 봐요. 서류 배경. 면접이 없어. 3합 6이에요. 세잖아요. 둘둘둘이야. 그러니까 수능이 강한데 면접에 젬병인 애들, 이게 국정원 출신들 있잖아요. 뭔 말하면 비밀은 지켜야 돼. 뭐 이런 얘기들, 조직원을 보호해야 돼.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이거 잡으면 되겠네. 그런데 이게 뭐랑 비슷하다? 수능 67이 있습니다. 그럼 수능 67은 뭐랑 비슷해요? 서류 33이잖아요. 정시에도. 그래서 이 두 개의 성격이 비슷해지고 있다. 이거 참고로 좀 하시고요. 중대 변화가 좀 많습니다. 참고하세요. 넘어갑니다. 경희대요 이원화 시켰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원화. 이원화는 뭐다? 면접했는데 서류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서류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서류가 들어간다. 자,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홍대 23명이에요. 적기는 해요, 사실. 그런데 이 인원도 파급 효과는 있겠죠. 자, 이게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넣었는데 학교에서 그 주로 이제 고3 선생님들이 쓰시는 이 전국의 고등학교 쓰는 입시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여기에 보면 제가 세특작성의 딜레마라 그랬는데 이 박사정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세특이 이전 거보다는 다 고퀄로 돼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보면 아이들의 기록을 선생님들이 정리한 거를 학생 정보는 내 PC에, 글쓰기는 AI에게, AI에게 문장으로 완성. 이거 초벌구이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모든 걸 초안을 작성해줘. 그리고 나이스 엑셀 연동해서 바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얼마나 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직접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전보단 좋아졌다. 그러나 검증의 과정은 남아있는데 그 검증의 필터링의 마지막이 면접이다. 면접 가서 개념을 물어본단 말이에요, 많이. 야, 베르누의 정의가 뭐니? 얘기해봐. 그런데 별들에게 물어봐. 이러면 얼마나 머리 아프겠어요. 기본적인 것도 대답을 못 해버린다라면. 그러니 학생부의 퀄은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다. 그만큼 면접도 중요해지고 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험생별 유의사항은 요거는 참고해서 읽어보시고요. 정리합니다. 연대 개편 최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서울대 개편. 자, 일반고를 보호하겠다. 3명으로 늘렸다. 특목자사 직유는 오지 마라. 이 얘기였어요. 그다음 면접이
비중이 늘어난다. 수능에 차별화 들어갔어요. 고대 내렸고 서강대 신설했어요. 그다음에 서류 폐기와 면접 신설 등의 변화. 머리 복잡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럼 우리가 지금 원서를 쓰는 건 아니지만 먼저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한 방향성의 설정. 이게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아이와 충분한 대화를 해서 지금도 진로를 못 정했다면 계열이라도 정해라. 그래야 선택 과목을 잡을 거 아닙니까? 뻑하다 안 되면은 뭐 미술 할게요. 아니 미술이 무슨 뭐 동네 호구예요? 아니잖아요. 미술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체육도 마찬가지예요. 하다가 없으면은 체대 갈게요. 그러면 체대 가면 수학을 빼. 공부 안 해. 그리고 체육하고는 냅다 실기로 밀어붙여. 왜? 애들이 성적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야, 5등급도 숭실대 갔어.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은 넘어간다 이거예요. 제발 공부해라 이거예요. 예체능도 정시까지 가야 되니까 수학이 되면 서울대 쓰면 되잖아요. 수학이 안 되면 수능 비중을 높이고 실기 비중을 낮추면 되잖아요. 의대 준비하다 아파가지고 연대체대 간에 있다고요. 걔가 체육을 준비했을까요? 중대체대 갔다가 다음에 연대로 옮겨갔다고요. 그거 일주씩밖에 준비 안 했단 말입니다. 중대 없으니 그렇다고 치고. 그러니까 실기도 중요하지만 수능이 우선 먼저다 이거예요. 수능이 먼저다. 자, 다음 논술 들어갑니다. 논술은 자, 잡을 게 없는 아이들이 잡는 전형이 절대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교과 전형보다 수능 전형의 경쟁력이 훨씬 세다. 그런데 학종을 쓰기에는 되게 애매한 구역이다. 근데 학종도 괜찮은데 학종보다 더 올려야 되는데 학종 성적은 제한선이 걸려 있다. 그러면 수리논술이나 또는 인문논술이나 아니면 약술논술을 통해서 우리는 점핑을 하겠다. 이렇게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논술 전형을 잡는 것의 기준점은 뭐다? 최저도 맞아야 되지만 수능이 기준점이 되어 있어야 된다. 왜? 인문논술은 국어, 사회 다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누가 붙어? 인문논술 보면 재수생들이 붙어. 왜 그래? 7대 3 정도 되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백그라운드 배경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은 재수생들은 뭐 이틀 준비하고 와서 붙었대요. 그럼 뭐 논술이 만만의 콩떡입니까?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큼의 수능 준비가 충분히 된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있어야 그 아웃푸팅을 할 수 있는 뭔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수리논술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수학이 뒷받침이 돼야지. 그잖아요. 그러면 약술 논술은 국어는 쉽다 그래 애들이. 그럼 뭐가 판단이 돼야 돼요? 수학에서 결정이 난다 이거예요. 가천대건, 국민대건, 상명대학교건. 애들 상명대 안 간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나 알지도 못해요. 거기 내신으로 보면 2.7등급이라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나 거기라도 뜰 걸 그랬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을 왜 하냐는 얘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라. 수능이 기준점이 돼야 된다. 그런데 어떠다? 연대하고 서울시립대가 최저가 없죠. 이전에 3.5등급 넘어가는 애가 경기대를 학종으로 떠주고 서울시립대 물리학과를 붙었다고. 엄마가 믿지를 않아요. 그러죠? 저 광교아인데 대단하잖아요. 왜? 수학이 1등급, 2등급 수학만 잘했어. 그 내가 농담으로 얘기했다고요. 야, 너 대학 가면 힘들지 않겠니? 너 영어 원서를 못 읽잖아. 시험 끝나면 중학교부터 좀 공부 좀 해봐. 어? 영어가 뭐 막 되게 뭐 아름답게 등급이 나오니까 대학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다? 최저가 걸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연대와 시립대가 최저를 건다. 언제부터? 우리 아이들 때부터 고2부터 건다는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논술 늘어난다 그래서 이거는 다 설명 안 드리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릴 거예요. 연대 3합 6 적으세요. 시립대 성합 7 낮지 않죠. 그다음에 건대가 통합논술로 넘어갑니다. 지금은 인문자에 나눠져 있는데 통합논술로 넘어가서 국어하고 사회하고 통합해서 한 문제, 수학에 세 문제. 아 이거 외우냐고 힘든데 힘들었는데 여기 써 있네. 아 써놓고도 바보 바보. 그렇죠? 그러면 누가 이겨? 통합논술이죠. 그러면 문항이 수학이 뭐가 나오겠어요? 공통수학 나오겠죠? 원, 투. 그다음에 대수 미적 나오겠죠? 원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확통, 수능 들어가는 과목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가 범위요. 그러니까 세 문제니까 누가 붙어요? 이과 애들이 많이 붙겠네. 통합 논술이면. 왜? 수학에서 판가름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내가 싫어한다고 버릴 게 아니라 수학은 끝까지 쥐고 있어야 된다. 아, 오죽하면 펩시맨이 띵 부딪히고 뭐라 그랬어요? 수학 그러잖아요. 재미 하나도 없어. 자, 그죠? 펩시맨이 또 누군지 몰라. 설명을 해줘야 돼. 넘어가요.
그다음에 논술도 출결이 들어간다. 왜? 2학기 때 빵꾸 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상화에 대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과가 들어가도 교과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무엇 때문에? 논술 실질 반영 비중이 중요하지. 교과는 지금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논술로 끝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리를 이렇게 한 바닥에다 해놨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고대도 이게 논술패. 그러니까 교과가 있어도 논술이다. 그런데 결정적인 때 출결이 와서 브레이크를 컥 걸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주의를 좀 하셔라라는 얘기입니다. 연대 논술 아까 말씀드렸고요. 최저 3합6, 3합7. 건대 논술 통합된다 말씀드렸어요. 수학 세 문제라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출석 들어가는 거 다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중앙대도 여기 논술 위중에 올라가요. 중앙대도 출결이 또 10% 들어가고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넘어가고 이제 정시 갑니다. 이제 대망의 정시. 지금 몇 분인가요? 어, 1시간 조금 더 했네요.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시나요? 아니면 뭔 얘기인지 외국어 같나요? 어디 점검 한번 하고 갈게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이제? 아니면은 더 머리 아파요?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답 안 하셔도 됩니다. 답 계속 하시면 힘들어요, 힘들어. 이제 정시 들어갈게요. 자, 정시는 내신이 안 되고 수능이 안 되는 아이들이 사나이는 정시 이렇게 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정시는 내신이 기반이 되어야 정시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정시와 수시를 분리시켜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시와 수시는 붙어 있어요, 한 몸으로. 얘들은 두 개가 한 축이 돼서 돌아가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자고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제가 지난번에 정시 설명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 드렸어요. 수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3학년과 M수생들이 많이 오셨으니까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 번 더 복습하겠습니다. 수시의 목적은 무엇 때문에 쓰죠? 6개 남들이 쓰니까 쓰는 게 아니에요. 수시는 정시보다 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정시는 수시보다 잘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이 안 좋으면 내신보다 수능 경쟁력이 높으면 정시 중심의 전략을 짜는 거예요. 그런데 수능은 아무래도 안 돼, 애가. 예를 들면 외고 아이들 보자고요. 수학이 안 나와. 그런데 아이의 생기부의 퀄리티와 그다음에 말하고 그리고 글 쓰는 건 끝내줘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아이들은 논술과 학종 중심의 전략을 쓰니까 수시 중심의 전략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경쟁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두 개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지 내신이 안 되니까 정시로 넘어간다. 그다음에 정시가 안 되니까 나는 수시로 끝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두 개는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상호작용을 한다. 왜? 수시는 뭘 본다고 그랬어요? 수능을 본다. 정시는 학생부를 읽는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개의 정의를 재정의하라 이거예요. 수시는 수능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적어보세요. 정시 설명회 때마다 꼭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는 수시가 수능이 수시적 관점의 수능이 있고 하나는 정시적 관점의 수능이 있단 말이에요. 수시적 관점의 수능이란 건 뭐냐? 여기가 3합 구간이냐, 4합 구간이냐, 1합 구간이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우리 애가 어떻게 쓰다 보니까 최저가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얘는 수능을 안 봐도 되겠죠. 근데 만약에 다 떨어지고 계산해서 백업 시스템으로 보겠다. 그럼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얘는 수능이 젬병이야. 그런데 교과가 좋고 충분히 합격선이 나올 수 있어. 하단에 걸어놓고 위로 올라갔어. 그러면 수시로 끝내는 거예요. 수능 안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얘는 삼합 구간이야. 그러면 세 개를 중심으로 잡아서 움직이는 거죠. 즉, 수시적 관점의 수능이라는 건 셀렉션이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시적 관점의 수능이란 건 뭐다? 올라운드 플레이어다. 그러니까 보통 상위권은 두 개 다 들어가잖아요, 탐구가. 그러죠? 아니면은 중위권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 탐구 잘한 거 하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국어 반영 비중을 내리기도 하고 잘하는 자, 잘 보세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에요. 좋은 대학일수록 어떻습니까? 배짱 튕기겠죠.
아니, 오겠다고 난리를 피우는데 어떻게 해도 오겠다고 원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쓰겠죠. 최저도 걸고 서류도 보고 교과도 보고 면접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복잡하게 하면 안 갈 학교가 복잡하게 하면 배짱 튕기는 거죠. 무슨 얘기냐? 복잡하게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서류도 보고 최저도 보고 면접도 본대. 에이씨 안 써버려.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애들이 지원을 안 하면 대학은 장사 못 할 거 아닙니까? 너무 저속한가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을 감안하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아, 할 게 너무 많아서 애들이 힘들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이야. 무슨 얘기예요? 쉬울 때 대학 들어갔잖아요. 그죠? 쉬울 때 들어갔어. 우리 애들은요, 불쌍해, 불쌍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뭐라 하지 마라. 잔소리 하지 마라. 잔소리 좀 하지 말라고요. 잔소리 하지 말고 잘한다, 잘한다. 칭찬은 좀 많이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칭찬을 좀 해주셔라.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저 이거 어, 저기를 못 받으신 분이 연락 주셨나 봐요. 자, 링크를 지금 들어오시려고 하나 봐요. 그냥 전 뭔지도 모르지만 일단 보낼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러다 점쟁이 빤스 되겠어요. 자, 갑니다. 서울대 빼고는 전체가 다 뭐가 들어간다? 학생부가 들어간다. 다시 여기 14개라고 그랬죠? 15개 중에 서울대 빼고는 다 들어간다 이거예요. 예, 저기 외대 빼고는 죄송합니다. 외대는 어떻게 돼 있다? 수능 100이에요. 수능 100. 자, 그런데 진짜 그러냐라는 건 또 뜯어봐야 돼, 속사를. 자, 그래서 전국에서 수능은 1416명이 줄었어요. 아까 교과전형도 있고 학종도 있고 했죠. 그다음에 수도권에서는 얼마가 줄었다? 960명이 줄었다. 그다음에 정시 전체 실기까지 포함해서 교과 학종 다 포함해서 기타 포함하면 1240명이 줄었다. 그래서 비율이 줄었다. 사실상 수능 100은 사라지고 있다. 서류가 들어간다. 그런데 이걸 면면이 뜯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면면이 뜯어보자. 그다음에 두 번째. 서류 반영이 급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의 변수는 다군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가 다군을 만들었다가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빠져나가니까. 망신살 아니겠어요? 왜냐면 다군에 고대 붙고 위에 연대 붙으면 다 뺄 거 아니에요. 다군에 고대 붙고 서울대 붙으면 다 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그 망신스러운 거야. 그거 없애버렸다고 작년에 없애버렸다고. 그런데 앞으로 다군이 신설된다는 것은 가군 나군의 변화를 유발할 거고 입결의 변화를 유발할 겁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가군 나군 다군 세 장 쓰잖아요. 그리고 IST 번외 경계 쓸 거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이렇게. 자 작년에 어떤 아이들도 있었냐면 가군 나군 다군 다 붙고 카이스트 떨어지고 캔템 붙고 한국에너지공대 캔텍 붙고 유니스트 붙고 디지스트 붙고 지스트 붙고 7개 붙은 애가 있어요. 7개. 그럼 어이들이 이상하죠. 야, 정시 3장밖에 안 쓴다면 어떻게 7개 붙어? 뻥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나머지는 쓰고 안 가도 되잖아요. 특목 때는. 그러니까 상위권은 써라 이거예요. 아니, 학교에 보온을 해주고 나와야지. 3년 동안 어찌됐건 미혼하거나 선생님과 정이 쌓이고 그 학교밥 먹었잖아요. 그럼 학교에 보온을 해주고 나와야지. 합격증 하나라도 늘려주고 나와야지. 자, 그런데 여기 정시 비율을 보면 어떻습니까? 줄어들었죠. 그렇죠. 30, 31. 여기 동대 보니까 29점이 33. 그리고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여기 2월 넘어오면 여기는 더 넘어갈 겁니다. 근데 2월에 이제 갈수록 줄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7개가 올해 동국대하고 중대까지 해서 서류가 들어가는데 나머지 7개가 다 들어가니까 외대 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하나씩 갑니다. 서울대는 40%다. 서울대는 40%인데 여기 직윤이 빠지고 이제 일반 전형인 거예요. 20%에 40%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40%는 원래 이게 뭐였다? 직윤이었다. 없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이겁니다. 없는 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다음에 연대가 들어가고 있죠. 교과 정량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서류가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가 2개죠. 자,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도 2개예요. 하나는 교과 우수자 전형이고 하나는 일반 전형이 있어요. 그럼 우리 애는 교과가 안 좋아. 그럼 뭐 쓰면 돼요? 일반 전형 쓰면 되죠. 그러면 내신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고대는 합리적으로 이원화 시켜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리고 내신이 들어가더라도 현재 2등급 때까지는 교과에서 붙고 있어요. 그러면 수능이 강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성균관대요. 여기 뭐예요? 사범대 학생부 100이다. 이상하죠? 이게 무슨 정시예요? 다구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다 이거예요. 3합 6을 걸어놓고. 그런데 나머지는 수능 100이야. 근데 일반형이 있고 특화형이 있어. 이건 뭐예요? 야, 너 국어 잘해? 네. 그러면 국어하고 사탐하고 이렇게 볼게. 이게 특화형이에요. 너는 수학 잘해? 네. 그러면 수학하고 과탐하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반형하고 특화형하고 이원화 시켜놨고 이거는 수능이다 이겁니다. 그다음에 서강대요. 출결 교과 있죠. 서류 들어가죠. 그런데 수능백이 있어. 그러면 이거 안 쓰면 이거 쓰면 되잖아요. 그럼 빵집에 불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뜯어봐라 이거예요. 뜯어봐라. 어머나 서류가 다 들어간데 난리 났어요. 이렇게 할 문제만은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아니었다. 뜯어봐라. 우리 애가 뭘 쓸 건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면 서류 관리를 하지 마라? 아니요. 서류 관리는 당연히 하는데 유불리를 따졌을 때 강점이 어디에 있나를 보고 원서를 결정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한양대 10%예요. 아니 작년에 막말로 서울대 20% 일반 전형 들어갈 때 내신 4등급 넘는 아이가 그다음에 3.4 넘는 아이가 서울대 갔단 말이에요.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20%에서 20점이면 15점 기본 점수 깔고 5점 갖고 차이가 났다는 얘긴데 지금도 5점이잖아요. 지금도 5점. 5점이면 40점, 그다음에 39점, 38점, 37점, 36점, 35점. 그러면 과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A뿔부터 해서 C까지 가잖아요. 근데 지금은 못 뒤집는다 이거예요. 못 뒤집는다. 지난 정시 때 말씀드렸지만 영어 6등급 맞고 탐구 2개를 투투 잡은 아이가 뒤집어서 수리과학부 붙었단 말이에요. 국어하고 수학하고 완벽하게 1등급 맞고. 왜 그래? 영어가 5등급인가에 6점이 마이너스 됐어요. 6점 적어보세요. 6점. 투투 그룹 이름이네. 그러죠? 원투는 3점 가스탄 주고 투투가 5점 준단 말이에요. 그 투투를 알아듣는 분은 옛날 분이에요. 5점 주니까 영어로 6점이 마이너스가 돼도 1점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니까 국수로 뒤집은 거다 이거예요. 국수로 뒤집은 거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그게 안 된다. 왜? 통사 통과로 넘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대에서 만약에 C를 맞았다, 이거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비상사태가. 그래서 자꾸 말씀드린 게 A를 맞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 갑니다. 중앙대학교가 89가 있고 67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87, 89를 보니까 얘는 수능이 많잖아요. 출결이 10일이야. 그럼 출결에 문제 없어. 이거는 결국에 수능 전형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67이네. 그럼 뭐예요? 나머지는 서류죠. 그러면 서류 가지고 온 애들은 이쪽으로 가야 돼. 근데 여기 뭘 걸어? 최저를 건다 이거예요. 최저를 건다. 그 다음에 경희대 2개 나눴어요. 외대는 완전 100이에요. 착한 학교네. 그 다음에 시립대요. 출결하고 교과하고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신설된 거예요. 건대 수능 100이에요. 그렇죠? 정성 10 들어가긴 하지만 거의 그렇잖아요. 그 다음 보자고요. 여기에 보니까 홍대도 그러고 동대도 그러고 동대가 올해는 다군만 10%가 들어가요. 다군만. 근데 앞으로는 가군, 나군 다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숙명여대도 들어간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과는 30% 들어가죠? 요거는 20%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국민대부터 볼까요? 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연구하면서 연구될 뻔했어요. 자, 이거 설명이 끝나면 연구될지 몰라. 자, 서울 수도권을 보니까 수능 100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기 우리가 가고 싶은 학교들, 여기 한양대 에리크만 해도 2등급 중후반에서 걸려 있잖아요. 항공대 얼마나 좋습니까? 연봉이 높잖아요. 여학생들 여대 안 간다 그러는데 정시에 가면 어머 쓸 걸 그랬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혼합형이 있어요. 여기 두 갈래를 했죠. 세종대는요. 수능 100이 있고 10이 있어. 단국대 10밖에 안 들어가네요. 아주대 우리는 의대 안 쓴다면 결국에는 수능 전형이에요. 명지대 출석 10이죠. 크게 문제 없습니다. 카대 의대 안 간다면 문제가 없어요. MMI 면접이니까 어차피 의대들 면접 보니까. 덕성여대 원투로 나눠놨어요. 교과 10이죠. 그러면 10이라면 파괴력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15개 밑으로 내려가면은 수능 중심의 전략을 구가해도 된다. 대신에 위로 가야 되니까 서류 관리 분명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학생부 관리 분명히 하고 출석 빵꾸 내지 마라. 늦잠 자지 마라 이거예요. 엄마 출근하고 나면 늦잠 자다가 똥구멍 했다 갖고 학교 가고 이런 일 없게끔 해라 이거예요. 그다음에 지방 거점대 보면 경북대 아까 있었죠. 부산대 있었죠. 충남대 있었죠. 이 세 개 학교 빼고는 다 100이다.
교과 100, 수능 100이다. 변화 없다. 근데 나머지는 교과 10, 학업 충실도가 뭐예요? 부산대는 이수 노력이에요. 그러니까 교과의 위계를 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취 수준, ABC 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교과 출결이라고 못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출결, 여기 충남대 출결이야. 그렇죠. 여기 15야. 충북대보다 충남대가 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수능백으로 나와 있다 이거야.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가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복잡하게 걸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지원을 안 해버릴 거란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 점 참고하시고요. 자, 서울대는 정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거 말씀드릴게요. 직윤 없어졌어요. 그러면 직윤이 40 했는데 교과 영역 40점이야. 그렇죠? 올해는 어떻게 돼? 일반 전형 20점이 40점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6단계로 A뿔, A, B뿔, B, C뿔, C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은요. 일반 전형이 AA, AB, BB, BC, CC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5, 4, 3, 1.5 빵점 이렇게 돼 있는데 45점부터 1점씩 마이너스 돼 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여기 요렇게럼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할 건 뭐냐면 5점밖에 안 되네. 지금이랑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시에 가산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여기에 영어의 가감점이 얼마나 되냐. 이거 고민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어가 2등급이 0.5점이 마이너스 돼요. 받아 적어 보세요. 서울대 가실 분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2등급 가면은 2등급이 0.5점, 3등급이 2점 마이너스 돼요. 여기까지는 용서가 가능해. 근데 4등급이 되면 4점, 5등급이 되면 6점이 오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2등급은 맞자. 0.5점은 극복할 수 있잖아. 에? 0.5점. 그래서 영어도 있고 한국사도 있다. 한국사는 불안하면 적으세요. 3등급은 맞자. 3등급 정도 맞아두면 4등급까지는 큰 차이는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가 안 되니까. 3등급까지는 만점하고 같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5등급 넘어가면 이거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위험수위에 빠진다. 그래서 불안하니까 그냥 3등급만 찍자. 1등급 맞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자, 됐습니다. 연대 보면 연대는 여기 서류 10%예요. 교과로 5%에서 지금 늘어난 거예요, 이게. 참고하시고요. 뭐 의대, 수의대야 다 면접이 있으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성대 아까 말씀드렸죠. 특화형이 있다고 일반형하고 특화형이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뭐예요, 이거? 이거 수능백이에요, 수능백. 수능백. 여기 중대 보세요. 여기 67 있죠, 67. 그렇죠. 그러면 서류가 33인데 얘 누가 오겠습니까? 서류가 강한 애들이 오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삼합7과 의예과 약학과는 4, 5를 걸어놨다고. 그러니까 최저가 중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안 되면 서류가 좋아도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67전형은 학종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까 있었죠? 자, 수능 걸린 거 있었잖아요. 자, 코어 올 업, 업이죠. 업.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홍대도 10% 들어간다고 말씀드렸고요. 동국대 전군. 전군하면 그뭐 군대 아니에요. 가군, 나군, 다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다군의 일부만 들어가는데. 자, 넘어갑니다. 자, 이화여대 숙대 참고하세요. 여기 세부적인 내용 넣어놨으니까 보시고 시립대에서 출결까지 들어가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 정시에서 이제 정리를 한다라면 이거 하고 지금 시간이 몇 시인가요? 학생부 관리를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8시 55분이니까 제가 9시 15분 정도에 마무리해도 될까요? 지금 뒤에 여기까지 하면 전형은 끝났어요. 이제 학생부 관리 방법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정리해 드릴 테니까 힘드시면 제가 빠르게 해서 9시에서 9시 5분 사이에 끝내고 아니면 9시 15분 정도까지 하고 어머님들의 의견을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15분이 좋겠다고요? 저보고 죽으란 얘기죠. 예, 더 하고 마무리 짓게요. 자, 정시는 수능만으로 합격하기는 어렵다. 어디가? 위에 15개 대학원 서류가 포함돼 가장 심한 게 서울대였다. 뒤집기가 어려울 거라 얘기해요. C를 맞으면. 그래서 아무리 뭐래도 B는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위험하죠. 내신 버리고 학생부 버리고 나는 정시로 뚫겠다? 이거는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하고 똑같겠죠. 그러면 그 밑으로만 잡으면 돼요. 어디? 정시 100만 잡으면 돼.
출석 잘하고 출석 5% 10% 잡고 정시로만 잡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갈 수 있겠네. 근데 만약에 수능이 꽉 나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보통 수능이 얼마 떨어지냐? 적으시기 바랍니다. 수시에 합격했던 아이들, 정시에 합격했던 아이들, 정시로 합격한 것은 수시보다 올라간 케이스가 많겠죠. 근데 수시에 합격한 아이들을 대부분 따져보면 3월, 6월, 9월에 비해서 많게는 100분위가 10점까지도 떨어져요. 적게는 평균 4점에서 6점 정도 떨어집니다. 100분위가. 그러니까 94 맞아서 고대를 겨냥했던 아이가 어깨에 뽕 들어갔다가 수능 보면 88까지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대를 목표로 했다가 경희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 붙고 문과로 뒤집어서 정시로 서강대 경영학과 붙고 학교가 위니까 서강대로 빠져나가는 아이 있어요. 다시 하라 그랬거든요. 징해서 못한대요. 징해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이거예요. 아이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징그럽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95, 6이 나왔는데 내 기준은 고려대학교야. 그리고 조금만 더 도전하면은 문과로 뒤집어서 서울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어. 그런데 이제 겨우 경희대만 가야 된다는 현실에 부딪혀 보세요. 얼마나 낙담스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3학년 어머니들이 들으신다면 이 육모와 구모의 중요성 이제 내일 모레 시험인데 너무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응? 시험보다 자빠에 자지 말라 이거예요. 아니 표점 1점에 대학이 10,000명도 그 표점 1점에 3,000명에서 10,000명 이상 왔다 갔다 하는데 잠이 오냐 이거예요. 응? 1, 2학년 아이들은 자잖아요. 그리고 뭐 이성적표는 내게 아니야. 아니 지꺼요 지꺼. 그리고 부정하고 싶은 거죠 자기를.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부정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그 니게이션의 정신이 있으면 되는데 성적을 부정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머리로만 위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꿈만 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잔소리가 좀 길어졌네요. 그죠? 이거 엄마들이 들 얘기가 아닌데. 자, 정시 비중이 줄었다. 서류가 늘어난다. 14개 외대 빼고 다 빠졌다. 국민대부터 지고까지는 거의 출결과 서류가 들어가 세종대가 들어가는데 그리 심각한 상황은 아니다. 정시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상위권 대에서 복잡 단원하게 돼 있는데 서류 관리를 포기할 수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최저까지 걸고 가는 대학들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정시도 학생부를 보기 때문에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3학년 1학기 내신 관리 해야 되겠죠. 그러면 2학기 내신 관리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히 해야죠. 왜냐면 만약에 한 번 더 해서 재도전한다면 학종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2.0으로 동국대학교 저기 대전대학교 한의대 붙은 아이가 있어요. 걔 원래 3학년 1학기까지 2.3등급에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쓰고 예비 번호 받고 떨어졌다고요. 그리고 세종대 정시를 붙고 안 갔다고요. 그리고 재수했다고요. 근데 2학기 때 내신이 1.0이야. 그러면 2학기 내신 몇 개나 들어갑니까? 최선을 다한 거죠. 하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0.3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2.3에서 2.0이 된 거예요. 아마 대전대 최초합으로 붙었는데 끝에서 붙었을 거라고 봅니다. 좀 기적 아니에요? 그죠? 작년에 1.9로 수의대 간에도 있거든요. 1.9로.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의 면면을 보면 문제는 뭐냐면 계산하면서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응? 요리조리 재면서 여우처럼 공부하지 않는다. 계획은 여우처럼 적으세요. 계획은 여우처럼 행동은 곰처럼. 무슨 얘기예요? 우직하게 공부하라 이거예요. 우직하게. 이것저것 재지 말고.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고 합격한 아이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아이 거 한번 난 그 대전대 한의대 가나 있고 꼭 한번 이게 분석해 드리고 싶어요.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면접 준비도 그렇게 열심히 할 수가 없어. 그리고 1.9로 제주대 그 지역균형으로 수의대 합격한 아이 있어요. 그 면접 대비하다 울었다고. 제가 사례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다음에 6월 달에 시간이 되면 그 아이 면접 대비했던 자료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애 스스로 준비한 게 70페이지가 넘어. 그래서 너 올해 합격하면 내년에 설명회 때 이거 써도 되니? 이거 책으로 쓸 때 써도 돼? 이거 허락을 얻었습니다. 허락을. 자, 넘어갑니다. 자, 학과의 확장성에 1, 2학년이니까 학과의 확장성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1학년이라면 가급적 폭넓게 계열로 먼저 보자. 왜? 예를 들면 성균관대학교를 쓸 때 공학계열, 인문계열, 사회계열 쓰고 그 다음에 학과 모집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고에서 대부분 쓸 때는 성적이 이 인원이 많고 추합이 도는 쪽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 계열 단위로 가. 그러니까 1학년 때 좀 폭넓게 보자고. 공학 계열, 그다음에 2학년 때 기계공, 3학년 때 자동차공학, 아니면 스마트 모빌리티, 아니면 항공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기반이 되는 게 수학과 물리니까 성적이 안 돼. 그럼 물리학과 빠지면 되잖아요. 물리학과. 아니면 데이터 사이언스 수학. 그렇죠? 컴퓨터공학과야. 그러면 어떻게 잡으면 돼요? 공학 계열로 잡았어. 그 다음에 전기전자, 컴퓨터. 왜냐하면 시립대가 전기전자 컴퓨터공학과잖아요.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조금 삐끗했다? 그럼 소프트웨어. 그러면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빅데이터 이렇게 움직여서 내려가라 이거예요. 그럼 문과도 마찬가지잖아요. 경영, 자, 경영 하나만 주제장창 쓰지 말고 언어를 잡으면 글로벌 경영, 국제 통상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이드로 빠져서 오늘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게요. 소수언어 써보세요. 소수언어. 외국에 없는 소수언어. 아프리카어, 인도어. 웃을 문제가 아닙니다. 웃을 문제가 아니라고. 중동 페르시아, 그죠? 인도,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데는 외국에 없다고요. 근데 외국 아이들은 뭐해? 소수 언어 과목에 써갖고 와. 일반고는 나중에 없으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 써.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죠. 언제부터? 성적이 안 움직이면 2학년 때 만들어 넣으라고 2학년 때부터. 아니, 인도를 뭐 말로 하라고 면접 때 시키겠어요? 아니잖아요. 인도의 문화, 인도의 역사, 그리고 인도의 경제, 경영학과를 쓰면 어떻게 하면 돼요? 경영학과 쓰면서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써주면 되잖아요. 그잖아요? 그 뭐가 잘못됐어요? 그럼 뭐 경영학과 쓰고 인도학과 쓰면 되겠네. 인도학과 완전 좋아, 완전 좋아. 가서 갱신 가서 정화하고 오면 되겠네. 그리고 안 되면 어디로 가라? ESG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영도 철학이 있어요. 소비자의 심리가 있으니까. 그러면 광고 홍보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나갈 수도 있어요. 심리학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기본이니까 철학으로 빠지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은 뭐예요? 종교잖아요. 그럼 서강대 종교학과 쓰세요. 오늘 외고 과고 엄마들에게 들으시면은 이게 앉은 자리에서 오늘 컨설팅 받았네. 그죠? 500원씩 보내세요. 500원씩. 뭐가 죽었어. 어? 저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사 먹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하나의 과를 잡고 하나로 가지 마라. 1, 2학년 때는 확장성을 고민해라. 아니 의대를 처음부터 의대로 쓰면은 의대에서 막 무릎 꿇고 쌤볼이 와서 받아줘야 돼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의생명공학 아니에요. 그러면 처음에 생명 계열 쓰고 수학 옆에 깔고 물화생 잡고 그죠? 선택 과목 나왔잖아요. 그러면 수학을 반드시 미적 특허 기하까지 가야 되겠지. 그리고 뭐 하면 돼? 안 되면 수리생물학으로 빠지면 되잖아요. 그럼 데이터 사이언스야. 왜? 생명과학이라는 것은 생명공학의 모든 실험의 데이터는 수학으로 정리되잖아요. 응용 통계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빠져나가면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교토상굴, 토끼는 굴을 세 개 판다. 빠져나갈 구멍을 보고 팔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로를 결정해 오세요. 이러는데 결정 못하면 계열로 잡으세요. 그리고 다양한 꿈과 다양한 어떤 본인의 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고민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계성을 따져라 이겁니다.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어머, 선생님 말씀 들으면 쉬워 보이는데 무슨 과에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적으세요. 모집요강을 좀 뜯어보라고 모집요강. 응? 서울대 고대 연대 모집요강을 다운로드를 해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유사학과를 뜯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유사학과. 자, 그 다음 넘어가요. 생기부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자, 인적, 학적, 출결 중요하죠. 출석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 왔는데 애가 성적이 떨어져서, 그럼 면접 때 물어보겠죠. 너가 이사를 왔는데 이 부분이 성적에 미친 영향은 적응에 문제가 있었나? 물어볼 수 있겠죠. 창치에 물어보겠죠. 자동봉진이니까. 그래서 봉사활동은 뭐 평가를 안 하니까 창의적 체험활동이 뭐에 연결돼요? 전공에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세특에 연결될 거잖아요. 이게 독서 들어가야 될 거고. 내신 성적이 있고 주요 전공 교과목의 성적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모든 과목을 다 관리하더라도 주요 전공 교과 과목 아이들 그런 거 물어봅니다. 저 일본어도 해야 돼요? 아니 전교과 보는 데는 일본어 해야죠. 그런데 내가 생명과학을 해. 근데 생명과학과를 가는데 일본어가 좀 부족하다고 전공해서 너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보지는 않을 거란 얘기죠. 우선 전공 교과. 그다음에 세부능력 특기사항이니까
여기 내신 성적도 봤지만 수업에서의 과정이겠죠. 그럼 여기 좋은 생기부, 나쁜 생기부 어떻게 구분돼요? 나쁜 생기부 특징 적으세요. 줄줄이 비엔나 햄스웨지예요. 줄줄이 비엔나 햄스웨지 끝이 없어. 응? 고무줄 없는 나이롱바 안 씁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끝이 없어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뭐 했고요. 아무 의미 없는 거다 이거요. 그러면 좋은 건 뭡니까? 제가 아까 Q&A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따라하시면서 받아 적으세요.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화살표, 변화와 성장. 다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변화와 성장. 그래서 여기에 과정에 너가 뭐 했니? 그러니까 모둠에서 한 거 말고 모둠에서 한 걸 아이들 보면은 동아리 소개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 그 활동에서 내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나의 역할이 나와야죠. 그러면 뭐 해야 돼? 톡서가 나오고 그다음에 근거가 나와야지. 배경 지식이 나와야 되고. 그러죠? 사전 실험을 한다던가 등등의 것. 그래서 세특이 가장 중요하니까 좋은 세특의 구조는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 변화와 성장. 이 5단계를 거친다는 거. 그리고 뭘 보냐 도대체. 학생부에서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다시 한번요. 따라해 보세요. 학업 역량. 학과와 관련된 거겠죠. 진로 역량. 이과에 우리 과에 오기 위한 어떤 노력의 과정의 일관성이 있고 얼마나 아이가 꿈을 향한 열정이 타올랐느냐 이걸 보겠죠. 공동체 역량. 얘 싸가지 있냐가 아니라 배려, 나눔, 협력, 갈등. 배려, 나눔, 봉사의 정신. 그렇죠. 협력, 갈등. 이거 뭡니까? 리더십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범적인 부분.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서 이 아이가 학교를 빛내려냐, 학교를 똥칠하느냐, 이걸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뭐도 들어가겠어요? 추결도 기본적으로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성실도에 대한 얘기니까. 그래서 이 부분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게 경희대학교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여기 출처로 써놨어요. 학생기록부 평가 자료잖아요. 연계성이다. 그러면 연결고리가 어디 어디에 있다? 내용에 연결이 된다. 내용의 연결.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놀면 안 된다. 영역 간의 연계. 그러니까 창체와 세특의 연계. 그 다음에 행특의 연계. 그 다음에 수직적인 거 1학년, 2학년, 3학년의 연계. 그래서 적으세요. 기본, 심화, 응용. 다시 기본, 심화, 응용, 확장. 그러면 3학년은 뭡니까? 응용이란 건 뭐예요? 융합이겠죠, 융합. 기본 심화. 그러니까 1학년 때부터 냈다 어려운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애가 개념도 모르는데 막 어려운 것만 갖다 넣어요. 면접 때 초주금 당할 겁니다. 그러니까 감당 가능한 거. 그 이제 가끔 제 드리는 농담처럼 드릴 말씀이 씹을 수 없는 만큼 배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씹을 수 없는 만큼 배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건 뭡니까? 같은 학년에서 과목 간의 연계성. 그렇죠? 선생님들이 똑같은 이야기, 이 하나의 아이를 놓고 다르게 평가하면 안 되잖아요. 일관성 있는 이 연계성의 구조. 그래서 이 5가지를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돼요. 아까 일반 학생과 합격생의 차이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반 학생들 거 보면 대부분 뭐에서 그치냐면 자료 정리해서 그쳐요. 자료 정리해서. 그러니까 그건 아니죠. 자료 정리해서 재정의하고 교과서의 오류를 파악하고 어려운 데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서울대 의대 합격했던 거 보면은 생기부에 뭐가 적혀 있냐면 정말 너무 쉬운 데서 출발했어요. 껌을 씹으면 입안이 왜 화할까? 나는 의구심을 갖고 동기. 그래서 껌 그 딱지에 성분을 분석한 거예요. 화학 성분이 뭐가 있나를 본 거야. 그리고 그걸 통해서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탐구를 하게 된 거예요. 어때요? 오늘 저녁에 오기 전에 편의점에서 껌 한 10통 사다 놓으세요. 껌 씹다 죽어버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려운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교과와 연결해서 심화 구조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창체의 기록에는 창체, 나의 이야기, 모둠의 이야기가 아니다. 구체성은 에피소드다. 그럼 뭐다? 경험이다. 경험이란 얘기죠. 구체적인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건 시간과 장소와 횟수, 실험을, 사전 실험을 실패할 걸 대비해서 매번 5번 이상씩 진행하고 갔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올 겨울에도 하는데 어떤 실험을
뭐 34번을 반복적으로 했던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많이 했니? 근데 어려운 실험은 아니었어요. 의미 있잖아요. 그 34라는 숫자가. 그렇게 하는 애들이 없거든요. 그러죠? 그러니까 34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 하나의 결과물을 얻어내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만의 노력, 나의 이야기, our story가 아니라 적으세요. our story가 아니라 my story. 나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나의 이야기. 그러니까 아이들이 착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들은 동아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동아리에서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어떻게 그 실패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고 남들이 했어도 내가 했다고 하면 돼요. 뻥쟁이가 아니라 그게 교과와 연결되고 이게 세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기과정 결과 이거 다 얘기했죠? 기본, 심화, 융합 이 과정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탐구 주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속에서 교과와 연계해서 파고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럼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도 자주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동화 사이언스 이런 거 돈 안 들여도 읽을 수 있잖아요.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려 볼까요? 의학을 원하는 아이들은 의협신문 이런 거 자주 보면 좋겠네. 수의에는 수의사들 보는 신문이 있어요. 그죠? 약국 가면 약사님들 보는 신문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런 신문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연구 동향도 나와요. 최근 연구 동향. 정말 너무 좋은 거 알려드리는데 다 알려주면 안 되는데. 그러죠? 그리고 각 대학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관련 연구소가 있네. 나는 관광학과에 가고 싶어. 그럼 한양대학교에 관광연구소가 있어요. 호텔 경영을 하고 싶어. 그러면 하스피탈리티가 있잖아요. 경희대학교 예전에 호전이었잖아요. 호텔 전문대회지 않습니까? 경희호전. 이게 4년제로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그때 남아있던 애들은 얼마나 좋아요. 땡 잡은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그러니까 대학의 연구소도 한 번씩 들어가 봐라. 인스타 보고 낄낄거리지 말고 유튜브 보고 시간 다 보내지 말고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다양한 주제들을 내 교과로 끄집어내라는 얘기죠. 그러죠? 리스트도 있고 키스도 있고 그다음에 동영상들도 많이 있잖아요. 유튜브 말고, 응? 좋은 것들. K무크도 있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다양한 것들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은 거 많이 가르쳐 드렸죠? 어머니들 생각 못 했을 텐데, 의협신문 이런 것들. 또 오늘부터 애 드자비 할라 그러지 말고 엄마가 보고 애한테 주제를 정하세요. 그리고 동화 사이언스 정말 좋아요. 동화 사이언스. 다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개별화, 연계성, 진정성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어떡하자. 그래서 거자. 서울대 5등급 영어 5등급 받고 합격했던 아이가 있는데 이제는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C를 맞으면 게임 셋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생기부 관리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동국대학교에서 이 수행평가 영역명 설정 가이드북이라는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어요. 이게 입학처에 들어가면 있다고요. 이거를 선생님들을 280분에게 543가지의 수행평가 이 건수들을 이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게 퍼센테이지가 높으냐 이거를 다 매트릭스로 짜낸 거예요. 그러니까 8% 이상 되는 것은 많이 쓴 거야. 그러니까 이게 보고서로 나와 있다고. 이거 보면 수행평가할 때 어떻게 하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게 120개 키워드, 107개 지표를 저희는 김일청 대표님하고 연구하면서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시가 끝나면 연구하다 연구가 돼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매트릭스를 갖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 자, 세 가지 축 따라하세요. 학생부, 여기는 내신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능. 수능은 수시는 수능을 본다. 그 다음에 학종은 면접을 거의 끌고 들어오니까 면접은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될 거라고요. 그 다음에 정시에 가면 학생부를 읽는다. 이게 만나는 접점에 가고 있다. 32년에 가면 그래서 정시와 수시가 통합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축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학생부, 수능, 면접. 그렇죠? 자, 제가 15분에 끝낸다는 건데 1분이 넘어가네요. 맞춰보려고. 자, 이제 다 끝나가니까 비디오를 열었습니다. 이제 인사하고 마칠게요.
여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자. 5대 구주에서 통합 수능으로 간다, 이제. 그리고 올해가 마지막 수능이다. 그런데 재수생 입장에서 만약에 내년에 한 번 더 한다면 올해 걸어놓고 들어올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선택 수능보다 통합 수능은 분명히 쉬울 거예요. 못하는 게 뭐다? 교과를 못 쓸 거다, 상위권 대학은. 왜? 재학생으로 막아버렸으니까. 그리고 학종을 쓰긴 써도 재수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넘어가면 논술 내지 정시로 넘어올 텐데 정시에도 서류가 있다. 그러니까 올해 관리해라. 만약에 올해 합격하고 내년에 한 번 더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관리를 해 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학기도 내신 관리는 막 일주일 한 달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남들 안 하니까 찍고 자지 마라. OMR에다가 이렇게 선생님 사랑해 하트 이런 거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모든 거 하나하나에 이소성대. 작은 것이 보여서 큰 것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시 100의 시대는 종말했다. 교과 100의 시대도 종말을 구했다. 그래서 평소 때 집에서 대화 좀 많이 해라. 면접이 중요해지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고요. 요게 저희 백입시 컨설팅 밴드방이에요. 가입액에 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QR코드 찍어서 들어와서 보세요. 그리고 이게 저기 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안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루에 하나씩 올릴 테니까 입시 정보 갖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저희 설명회를 듣는 어머님들은 선생님 이 점수 가지면 어디 가야 돼요? 이런 그 아주 단순한 질문 말고 제가 분석해 보니까 여기까지 가 있는데 이런 전형에서는 이 학교는 어떤가요? 이렇게 좀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아니 대치동 가서 상담을 하더라도 컨설턴트들을 좀 긴장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를 해가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교과를 계산을 해보니까 환산점이 어디가 유리하고 여기는 적정선인데 소시인데 1점이 남아요. 여기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대화하면 뭔가 예의가 다르지 않겠어요? 선생님, 우리의 성적으로 어디 갈 수 있어요? 이 상담은 너무 쉽습니다. 그렇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서 고양이한테 물어봅니다. 앨리스가 고양이야 어디로 가야 돼? 어디 가는데? 몰라. 그럼 네 맘대로 가. 우리 어머님들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하고 내 아이의 미래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말자. 남의 손에 도움을 받더라도 제대로 받자라는 게 저희의 실론입니다. 저희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컨설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위험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머니들이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만 내 아이의 미래를 밝힐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서울대 의학과하고 인문계 합격한 아이의 생기부 이렇게 분석해 놨어요. 잘했죠? 그렇죠? 이거 볼 수 없는 거니까 사실 이게 지금 그 제가 서울에서 세특 수업하는 아이들에게 줬던 이 자료예요. 이걸 공개되나 말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줬는데 학생부가 워낙 중요해지니까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고 어머니들이 애를 달아요. 그래서 모범 답안으로 보시라고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생기부 관리를 좀 더 면밀하게 하고 더 아이들에게 경쟁력 있는 생기부를 만들어 줄지 고민하면서 제 방에 지금 전국에 계신 분들 저희 밴드방에도 전국에서 오시기 때문에 부산, 제주, 뭐 울산, 광주, 전주, 군산 다 오시기 때문에 원주까지 해서 이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한 발이라도 더 앞서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드릴게요. 영상은 유튜브로 돌려야 되잖아요. 돌려서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게 해서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제가 반 미쳤네요. 어떡하죠? 이거 녹화를 안 눌렀네요. 큰일 났네요. 우리 김희창 대표님이 아마 누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긴장해갖고 어제도 잠을 못 자고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어요. 어떡하죠? 녹화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안 됐으면 어떡하죠? 저 맞아 죽을 텐데. 그렇죠? 이거 큰일 났네. 자, 질문이 있으면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제가 봐도 고생한 것 같아요. 네, 녹화됐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김희창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자, 질문 없으시죠? 그러죠? 저 목이 너무 아파요. 오늘 고생 많으셨고, 편안하게 식사하시고 휴식 취하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세트 컨설팅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자료는 전화로 해서 링크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링크로 보내드릴게요. 한번 설명회 하면 한 20만 원 돈 나와요. 문자하고 이 해야 돼서 저희 지금 무료로 다 감당을 하고 있는데
제가 유료로 돌렸다가 그냥 무료로 했는데 제가 감당한다고 다음엔 후원을 받을까 봐요. 네, 그렇죠? 네,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어머니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셔서 아이들 미래를 밝히는 그런 기회를 만드시기를 간절히 염원하겠습니다. 저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료 밴드에 올리라고요. 밴드에 다른 업자들이 있어서 밴드에는 안 올릴 겁니다. 왜냐면 저희 자료를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다른 컨설턴트들 좋은 일 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로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톡방에 올리겠습니다. 톡방에. 그래서 밴드는 영상만 올리고 자료는 올리지 않을 거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용납이 잘 안 돼요. 제가 다른 컨설턴트를 위해서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설명회도 사실은 왜 설명회로 유료를 안 하냐고 저한테 하시는 어머님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약속했기 때문에 계속 무료로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감당할 부분이니까. 그런데 남들까지 좋은 일을 시킬 정도로 제가 그렇게 착하지는 않습니다. 저 이거 엄청 시간 걸렸습니다. 100페이지만 넘는 것 만드는 손가락 쥐나요. 그래서 밴드는 안 올릴 겁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목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저도 정리 많이 했습니다. 어머니들 도움이 많이 되셨기를 기도하면서 저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